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의 김기범입니다.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택시 운전사를 향한 폭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은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한번 보는데 적게는 56건, 많게는 67건, 연평균 한 61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현황 상황입니다. 술 드신 분들이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막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기사들이 보통 술 취하신 분들을 좀 승차 거부를 많이 합니다. 보편적으로. 7명이 서가지고 7명을 태워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니까 차를 갖다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차 당연히 발로 차니까 나가서 이렇게 벗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다짜고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 운전자가 잠깐 의식을 잃는 상태라도 오게 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365일. 네. 소득이 없다 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근로자한테 비용을 전가시킨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택시도 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으로 편입되어 된다면은 시에서도 재정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더 어떤 친절하고 어떤 높은 서비스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반 폭행죄는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 데에 비해서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에는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탑승객 전원의 신체라든가 생명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교통수단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발휘되고 있는 이 택시 운전사들은 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사를 향한 이 폭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주로 어떤 형태의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주로 술을 먹고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했을 경우에 자주 사건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술에 취해서 목적지를 잘못 말했는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을 했더니 자신이 말을 잘못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 운전하는 기사를 상대로 폭언을 하거나 또는 운전을 방해할 만큼의 폭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택시 요금을 이제 요청을 하니까 돈이 없다면서 내지 않으려고 난동을 피우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술에 취한 이 승객들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이 들 텐데요. 네, 술에 취해서 폭행을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요즘 주치 폭행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취객들이 갑자기 폭행을 가하면 일단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맞으면서 빨리 차를 길가에 정차시켜서 그것을 더 많은 사고를 더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또 많지 않은 승객과 같이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맞는 수밖에 없으며 112를 불러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해결이 주로 안 되죠. 그 자리에서 끝나죠. 그대로 끝난 편이죠. 보통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기사님한테 우리들한테 보통 그 경찰관들이 기사님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일하세요. 술 드셨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제 보내고 그냥 이제 난 또 이러고 그러죠. 네, 술을 먹거나 뭐 운전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택시를 이용하기는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폭행 유형 중에서도 술을 먹은 이런 승객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승객이 뭐 시비를 건다든가 뭐 이렇게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대부분의 운전 기사분들은 네. 이제 인근 지구대로 이제 가는 방법들을 네. 택하게 되십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해서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뭐 또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에 말이죠. 네. 술에 취한 손님들은 이 막무가내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도 만취해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손님들과 택시 기사분들이 시비가 붙게 되면 운전기사분이 여기에 맞대응을 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운전기사분들은 택시 운행이라는 업무를 함으로써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형사사건에 휘말려서 고생을 하게 되면 그 네.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님들께서 직접 자신이 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맞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원활한 합의나 뭐 해결을 위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가장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실제로 술 취한 손님들을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서 경찰이 뭐 손님의 옷이나 뭐 소지품에서 이제 조금 약간 돈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충분히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했기 때문에 또 요금을 낼 수 없다, 뭐 이렇게 생떼를 썼던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네, 뭐 직접 뭐 실강이 하는 것보다 경찰의 협조를 얻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네, 택시 운전기사를 향한 이런 폭행 사건이 심각함에 따라서 이 택시에도 보호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뭐 사실 운전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이런 보호막, 시내버스에서는 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의 그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다 네. 보면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격벽이 네네. 설치된 모습을 많이들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꽤 오래 전에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네. 또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바로 그 해당 차량에 탑승했던 많은 승객들에 대한 네. 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추가 피해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미 보호막 설치가 네. 의무적으로 이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는 이런 보호 격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에게 이제 뒷목을 찔린 버스 네. 기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택시 상황을 보면은 이 경찰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승객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폭행이 발생하는 그 사건이 하루 네. 평균 10건에 달하고요. 네. 또 매년 3,000건 이상 발생을 한다고 네. 합니다. 그만큼 이 폭행 사건의 빈도가 높아서 결국 이 택시 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격벽도 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마음 먹고 이렇게 폭행을 뭐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보호 격벽이 그나마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장치인 것 같은데,
지금 버스와도 마찬가지로 이 택시에도 보호막을 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행 그런 것으로 봐서는 좀 설치를 해야 되지만은 좀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조금 많이 예로점이 있죠. 좁고 공간이 좁고 그러니까 딱 막아놓고 하니까. 보호 경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호 경막을 하게 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멀리 갑니다, 고객이. 그러니까 돈을 낸 척 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 봐야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 또 폐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승객들로부터 폭행을 막는 하나 좋은 방법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폭행을 가하면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 택시 안전 보호막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폭행은 좀 더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어떤 비용 문제도 사실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은 그런 것이 좀 회의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호막은 뭐 필요는 하지만 이 비용에 대한 부담들도 좀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또 영업에 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보호막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 보호 격벽이 필요하다라는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뭐 동의를 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택시 운전사분들을 향한 폭행 자체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이제 3,000건 이상 이제 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택시 운전 기사분들도 그런 안전에 대한 뭔가 약간 보장을 받고 싶은 뭐 그런 마음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 운송업을 하시는 기사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에서도 네. 뭐 의무화돼서 전부 다 설치가 된 것일 텐데요. 이 남성 운전자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특히 이제 여성 택시 기사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 폭행 이외에도 이제 성추행의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되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보호막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를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는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좀 적용하기에는 좀 망설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런 설치 비용적인 부분이 좀 크겠죠? 네, 아무래도 이 보호 격벽을 제작하는 비용 네. 자체를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굉장히 그 택시 기사분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 그 비용 자체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뭐 30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도 간다고 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 자체를 뭐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규정이나 뭐 지자체가 규정에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네. 그런 근거 규정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한번 요청을 해볼 텐데 현재 상황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한 달 수입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은 택시 운전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이 비용의 일부를 뭐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또 이런 보호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폭행에서 자유로워진다거나 아니면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들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뭐 네.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보호막을 좀 설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보호막을 설치를 해도 뭐 실제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뭐 어떤 부분이 좀 이런 좀 걸림돌로 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데 따른 이제 단점을 말씀을 네. 드려보면 먼저 이 보호 격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승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뭐 그 운전기사분들이 좀 네.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객분들 중에서는 이 보호 격벽 때문에 자신을 뭐 잠재적인 범죄자로 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뭐 그런 승객분들도 좀 계시고요. 이 격벽 자체가 가로막혀서 대화하는 네. 것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승객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네. 때문입니다. 또 손님이
보조석에 탑승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보호 격벽 자체가 그 네.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 격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한 것이지 뭐 편의성을 위한 것이 네.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효과도 효과지만 뭐 조금 전에도 좀 언급을 했는데 보호막 설치를 위한 이런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뭐 비용을 어느 정도 뭐 지자체로부터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자체마다 이런 지원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택시를 대중교통의 하나라고 뭐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실제로 그 대중교통법인 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네. 택시는 이 대중교통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뭐 워낙 여기에 대한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택시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가 네.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대중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택시가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지자체에서 네. 뭐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뭐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법률에 택시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네. 적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에는 결국 통과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버스와 다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는 택시의 경우에는 보조를 받는 부분들이 가스비나 뭐 이런 네. 부분들만 약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막 설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요청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택시 기사 이 폭행 문제 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기영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큰 소리 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참 위험한 직업이고 참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운전이 그렇거든요. 실제로 잠깐의 실수와 방심으로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교한 아주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이라는 그 작업이 어려운 작업임을 인식을 하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택시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폭행에 대해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물론 보호막의 설치도 필요해 보이는데 보통 차량 내에 뭐 이런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되는 이런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버스에서는 이런 블랙박스 영상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택시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부분 때문에 택시에는 이런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가 없나요? 네, 아무래도 안전 네. 예방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좀 사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기 네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택시라는 환경 자체를 좀 살펴보시면 운전기사는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승객들 간에만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승객과 택시기사는 서로 굉장히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마치 택시기사님이 존재하지 네. 않는 것처럼 사적인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긴밀한 대화, 뭐 이런 네. 또 사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대화를 녹음을 해서 악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조금 더 우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실제로 이 폭행 사건이 발생이 되면 보통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 넘겨지는데요. 이런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이제 가장 빠른 어떤 대책일 것이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역시 이제 시민 의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자체가 이제 각박해지다 보니까 술을 먹고 그렇게 주치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어떤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과 같은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택시를 타게 되면 이 폭행 자체가 없다면 뭐 문제는 해결하기 쉬울 텐데 결국은 시민의식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택시 기사를 향한 이 폭행이 가중처벌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운전하고 있는 이런 택시 기사분에게 뭐 시비를 걸거나 이런 폭행을 행사하게 된다면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승객 본인에게도 좀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느끼실 네. 텐데요. 정말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운전 행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 주시 의무를 뭐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뭐 졸음 운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도 뭐 그런 이유에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이 위험한 업무인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또는 고통에 의해서 전방을 주시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또 상해가 발생하거나 또 사망의 결과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 운전 중이었던 차량은 마치 도로 위에 뭐 폭탄인 것처럼 네.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작은 부주의만으로도 큰 사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시민의식 개선만으로도 이 택시 운전기사를 향한 이런 폭행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적인 이런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필요성이 많이 네. 대두가 되고 있는 보호 격벽의 설치 부분들을 좀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보호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을 해놓는다면 필요성을 가진 분들이나 좀 더 네.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싶은 기사님들은 이런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아서 보호 격벽 설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성추행의 위협 때문에 네. 또 불안을 겪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한편으로 보면 승객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게 네.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도 결국은 우리 가족이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을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나무 일가 쪽에 플랜카드만 붙여놓고 무슨 행사한다고 차 막는다고만 말을 해주는 거라서 그 기간에는 차량 통제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민들이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100%로 따지면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나요.